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펼쳐진 믿기 힘든 가족 배신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한 70대 교사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빌려준 후 겪게 된 충격적인 배신과 예상치 못한 인생의 반전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노년의 자존감 회복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혜수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52해 동안 교단에 섰던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꼭 1년이 지났네요. 그녀는 이제 72살 남편과 사별한 후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한평생 자식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던 어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30개 주문했던 거예요.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문구점 카운터에 다가왔어요. 정혜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어제 들어왔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여전히 익숙했죠. 학생들에게 늘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던 정혜수는 지금도 동네에서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고 선반을 살폈어요. 70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도윤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급한 얘기가 있는데. 강도윤의 목소리엔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혜순의 외아들로 42의 나이에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정혜순이 알기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걱정되게.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게에 계시죠? 통화가 끝나고 정혜수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도윤이 평일 오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지도 석 달이 넘었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문구점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고급스러운 슈트와 넥타이는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혜수는 아들을 보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래도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걸 느꼈죠. 밥은 먹었니? 얼굴이 왜 그렇게 헬쓱해? 회사는 잘 다니고. 도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무겁게 숨을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정혜수는 아들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문구점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안쪽 사무실로 아들을 안내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초기 투자만 하면 1년 안에 최소 2배는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정혜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살폈어요. 그녀에겐 그저 알 수 없는 숫자의 나열일 뿐이었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3억이요. 정혜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그녀가 가진 전 재산과 다름없었습니다.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을 모두 합친 액수였죠. 내가 모은 퇴직금인데 정말 괜찮은 거니? 도윤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확실한 겁니다. 이제 계약 직전이에요. 지금 이 돈만 있으면 투자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릴 거예요. 정혜순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생 아들을 믿어왔습니다. 사업 계획서 같은 건 없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기밀이라 보여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확정될 거예요.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정혜수는 망설였습니다. 3억이라는 금액은 그녀의 노후를 책임질 전부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도윤아, 그 돈은 내 여생을 책임질 돈이야. 확실한 거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을게요.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투자금의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드릴게요. 그때 문구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의 아내 서지수였어요. 단정한 차림에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정혜수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아직 손주는 없었지만 지수는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지수야 왔구나. 도윤이가 지금 큰일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도윤 오빠가 이번 기회를 잡으면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저희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아직 부족해서. 정혜수는 며느리의 손가방을 흘끗 보았어요. 명품 브랜드였지만 그런 것에 관심 없는 정혜수는 알아채지 못했죠. 다음 날 정혜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행원은 노년의 여성이 큰 금액을 대출받는 것에 의아한 기색을 보였죠. 어머님, 이 나이에 이런 큰 대출은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누군가의 강요는 아니신지. 정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 사업자금이에요. 걱정 말고 진행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진행됐나요? 정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인가 싶었죠. 오늘 저녁에 가져갈게요. 도윤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저녁 도윤과 지수가 정혜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혜순은 봉투에 현금을 담아 내밀었어요. 여기 3억 있다. 하나도 빠짐없이.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혜순이 말을 이었어요. 차용증은 써주는 게 좋겠다.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수가 얼른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차용증을. 너무 서운하시잖아요. 정혜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써두는 게 좋겠어. 도윤은 마지못해 종이를 꺼내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3억 원 3개월 후 상환, 이자는 연 5%.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꼭 성공할 거예요. 정혜수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내 자식이니 믿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도윤과 지수가 떠난 후 정혜수는 차용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어요.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2주일은 도윤에게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곧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기대감에 찬 이야기들이었어요. 정혜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심했죠. 어머니, 다음 주면 모든 게 확정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셋째 주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전화가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문자에도 대답이 늦어졌죠. 정혜수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바쁜가 보네.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보지. 한 달이 지나자 도윤의 연락은 거의 끊겼어요. 가끔 오는 문자에도 바빠서요. 곧 연락드릴게요라는 짧은 말뿐이었죠. 정혜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문구점의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동네에서 소문통이라 불릴 만큼 이런저런 소식에 밝았죠. 선생님, 며느리 지수 씨 본 적 있으세요? 요즘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 자주 나타난대요. 제 조카가 거기서 일하는데 며느리가 비싼 와인 마시면서 지인들이랑 어울리더래요. 정혜수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잘 되나 보네요. 사업이요?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김 여사는 말을 흐렸어요. 무언가 더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정혜순의 표정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정혜순은 처음으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서지수라는 이름을 검색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지수의 다이아 라이프 마이너스 구독자 10만의 유튜브 채널. 썸네일에는 지수가 명품 백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지수는 자신이 알던 수수한 며느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에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정혜순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의 다이아 라이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어제 구매한 3천만 원짜리 명품 백을 언박싱할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 100개밖에 없는 한정판이랍니다. 정혜순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준 돈이 바로 한 달 전이었는데 며느리는 벌써 3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정혜순은 병가를 내고 문구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남아 있었죠. 지수의 채널을 더 살펴보니 최근 몇 주 사이에 올라온 영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리 쇼핑 투어, 발리 허니문 리뉴얼,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모두 큰돈이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정혜순은 용기를 내어 도윤의 오랜 친구 박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는 도윤과 대학 동기로 가끔 명절에 인사를 오던 사람이었어요. 진우 씨, 나 도윤이 어머니예요. 혹시 도윤이 소식 들었니? 진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어머님. 도윤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어머님께 안 말씀드렸나요? 정혜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도윤이가 반년 전부터 회사를 그만뒀어요. 지수 씨가 유튜브로 수입이 좋다 보니 잠시 쉬면서 다음 커리어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이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정혜순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반년 전이라면 도윤이 퇴사한 지 이미 오래됐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3억을 빌려갈 때는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말했죠. 혹시 요즘 도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아니? 진우가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정혜순은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정혜순은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통화를 마치고 정혜순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녀는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정혜순은 진우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녀는 경비실에 들러 아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도윤 씨 댁이 어디인가요? 경비원은 명부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분은 여기 안 살아요. 정혜순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진우가 알려준 주소였는데요. 혹시 서지수 씨는요? 경비원은 다시 명부를 확인했지만 역시 없다고 했어요. 정혜순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지수의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았어요. 최근 영상에는 분명 고급 아파트의 내부가 배경으로 나왔는데 어딘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지수의 부모님께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들과는 명절에 잠깐 만나는 정도였어요. 게다가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민망했죠. 며칠 후 정혜순은 다시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지수 집이라고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내 집 투어 영상이 나왔습니다. 정혜순은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과 건물들을 확인한 후 그녀는 그 아파트의 위치를 대략 파악할 수 있었죠. 저기구나. 정혜순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추정한 위치로 향했어요. 공원 근처의 고급 아파트 단지, 영상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로비에 들어가 주민에게 물었어요. 혹시 유튜버 서지수 씨가 사는 층 아세요? 중년 여성이 의아한 눈빛으로 정혜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유튜버요? 아, 그 사람. 1400호예요. 팬이신가 보네요. 정혜순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수가 쇼핑백을 든 채 나오다가 정혜순과 마주쳤어요. 둘 다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님? 여긴 어떻게? 정혜순은 지수의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어요. 지수야, 도윤이 좀 만나자꾸나. 지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혜순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영상에서 본 그대로 화려했어요. 고급 가구와 장식품들이 가득했죠. 도윤 오빠는 지금 없는데요. 정혜순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고급진 소파, 대형 TV. 모든 것이 값비싸 보였어요. 돈은 어디에 썼니? 지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무슨. 내가 도윤이에게 준 3억 말이다. 스타트업 투자한다던 그 돈 말이야.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어머님, 그건 도윤 오빠가 와서 직접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정혜수는 화를 누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3억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즐비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지수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거니? 화면 속 유튜브 영상의 날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지수야, 나왔어. 오늘 점심은? 도윤은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정혜수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도윤아,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인공지능 스타트업 말이야. 도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설명드릴게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정혜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돈으로 이런 집을 얻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거니? 도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지수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정혜수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냈어요. 3개월 지났다. 약속대로 돈을 갚아라.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어려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정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하겠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희들 사치품으로 날려버릴 순 없어. 도윤은 발만 동동 굴렀어요. 어머니, 제발. 지금은 정말 돈이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돈이 없다고? 그럼 이 모든 걸 팔아. 가방, 시계, 이 비싼 가구들. 내 돈으로 산 것들이잖니. 지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걸 다 팔면 제 채널은 망해요. 구독자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정혜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채널이? 내 노후 자금보다 내 채널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 정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까지 답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집을 나서는 정혜순의 등 뒤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면 저희 망해요. 정혜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한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도 재혼을 거부하며 오직 도윤을 위해 살았던 날들, 자신의 옷은 수선해 입으면서도 도윤에게는 항상 좋은 옷을 사주었던 시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집으로 돌아온 정혜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어린 도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죠. 언제부터 아들이 변했을까? 언제부터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까? 다음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공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혜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일주일을 주마. 그때까지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다. 통화를 마친 정혜수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 사무실인가요?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다음 날 정혜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연을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용증이 있으시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면 오래 걸릴 수 있죠. 정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진행해 주세요.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혹시 다른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유언장 같은 건 작성해 두셨나요? 정혜수는 멈춰 섰습니다. 유언장.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직요. 필요할까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정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에게 남은 건 집과 약간의 예금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지킬 필요가 있었죠.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유언장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인 2명과 함께 공증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혜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가는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혹시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원하시는 단체나 기관에 유증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둔 곳이 있으신가요? 정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없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수는 문득 동네 노인복지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에서 가끔 무료 급식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났죠. 다음 날 정혜수는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장 박수미는 정혜순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요즘도 글쓰기 수업하고 계세요? 정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른 일로 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부를 받나요? 박수미의 눈이 커졌어요. 물론이죠. 어떤 형태든 환영합니다. 무슨 생각이신데요? 정혜수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재산을 복지센터에 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박수미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센터가 운영될 수 있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혜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정혜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그로부터 3일 후 정혜수는 친척의 전화를 받았어요. 도윤의 고모였죠.
혜순아,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갑자기 집을 팔았다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던데. 정혜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군요. 언니, 그건. 아이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이 들어 욕심이 더 생기는 거야? 정혜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굳이 모든 진실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도윤이와 저 사이의 일이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정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이 자신을 악역으로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지수의 어머니 서말순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서말순은 불편한 표정으로 정혜순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자식 집을 빼앗을 수 있어요? 도윤이와 지수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정혜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얼마나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말순 씨,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 집은 제 돈으로 샀어요. 도윤이가 스타트업 투자한다며 3억을 빌려갔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죠. 서말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지수가 그렇게 말했다면 틀림없어요. 당신이 자식을 못 믿는 거예요. 정혜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서말수는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수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 재산을 모두 한마음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합니다. 펜을 내려놓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도윤과 지수의 집에는 가압류 통지가 갔어요. 그들은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전세로 이사해야 했죠. 어느 날 정혜수는 문구점에서 일하다 도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층 초라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혜수는 무덤덤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왔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도 팔고 지수 채널도 망했어요. 구독자들이 모두 떠났거든요. 정혜수는 말없이 카운터 뒤에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매달 200만 원만 지원해 주세요.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요. 정혜순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내가 내 퇴직금으로 명품을 사고도 지금 또 손을 벌리니? 도윤은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우리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정혜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취직해라.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 도윤은 떠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줄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정혜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혜순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문구점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지수였어요. 정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용해 큰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유튜브 채널에 집착해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명품과 호화로운 생활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착각했죠.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구독자들은 떠났고 저희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도윤 오빠는 취업 준비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머님을 만나 직접 사과드리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희가 진심으로 변화했다고 느끼실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지수 올림. 정혜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수의 사과가 진심인지 또 다른 속임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혜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로 글쓰기와 독서 수업을 담당했죠.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시 정말 좋네요.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70대 후반의 김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혜수는 미소 지으며 다시 시를 읽어주었어요. 가을 햇살 아래 붉게 물든 단풍잎처럼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지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혜수는 센터장 박수미와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정말 활기차졌어요. 글쓰기 치료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혜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그때 센터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헌옷에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정혜수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여긴 어떻게 왔니? 도윤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봉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 뵙고 싶었습니다. 정혜수는 망설이다 커피를 받았어요. 둘은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정혜수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겉모습에 현혹되어 정말 중요한 걸 잊었습니다. 정혜수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첫 월급에서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정혜수는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도윤의 마음가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도윤은 한 달에 한 번씩 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지수와 함께 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조금씩 돈을 갚아나갔고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울게요. 지수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습니다. 정혜수는 미소 지었어요. 지수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화려한 메이크업 대신 수수한 모습이었고 말투도 겸손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혜수는 도윤과 지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도윤과 지수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섰어요. 그들에게는 오랜만에 방문하는 정혜순의 집이었습니다. 앉아라. 차 한잔 할래? 셋은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혜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도윤과 지수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유언장은 그대로야. 재산은 모두 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어머니 결정을 존중할게요. 지수도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바라볼 자격이 없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렸으니까요. 정혜수는 그들의 반응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혜순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문구점 일과 복지센터 봉사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죠.
도윤과 지수는 꾸준히 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도윤은 주로 시설 보수나 무거운 짐 옮기기를 도왔고 지수는 요리와 미용 봉사를 했죠. 어머님, 오늘은 어르신들 머리 손질해 드릴게요. 지수가 미용 도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배웠던 미용 기술을 살려 복지센터 어르신들의 머리를 잘라주었어요. 화려한 메이크업과 옷차림은 사라졌지만 지수의 얼굴에는 오히려 더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과연 진심일까?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꾸준한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장 박수미가 정혜순을 불렀어요.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의논 드릴 게 있어서요. 둘은 센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수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내년에 센터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는 늘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모자라요.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서. 정혜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기부하기로 한 재산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쓸 수 없는 돈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소 5천만 원이요. 하지만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정혜수는 집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어요. 도윤이 갚은 돈과 문구점 수익을 모아둔 것이었죠.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정혜수는 센터를 찾아가 박수미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5천만 원이에요. 증축 공사에 써요. 박수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정혜수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정혜수는 도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센터에 큰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혜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정혜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무리하지 말고. 통화를 마친 후 정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모아두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과 지수가 복지센터에 찾아왔어요. 그들의 표정이 비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정혜수는 궁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도 센터 증축에 동참하고 싶어요. 매달 월급의 1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수는 놀랐어요. 그들의 형편으로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괜찮겠니? 너희도 살아가기 빠듯할 텐데. 지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예전에 명품백 하나에 썼던 돈이면 1년 동안 기부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허영심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정혜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윤과 지수의 진심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구나.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지켜보자. 서두를 필요 없어.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정혜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 원장은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지수가 재빨리 도윤의 팔을 꼬집었어요. 정혜수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대로야. 변경할 생각은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정혜수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처음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네. 이런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지다니. 정혜수는 잠들기 전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교사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삶, 그리고 이제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삶. 모두 다른 색깔이지만 같은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복지센터 증축 공사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혜수는 매일 공사 현장을 들여다보며 변화를 지켜보았어요. 맨 처음 시멘트를 붓던 날부터 벽체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선생님, 이 방은 어르신들 독서실로 꾸밀 거예요. 선생님이 글쓰기 수업을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박수미가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정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 공사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작업복 차림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요즘 주말마다 공사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직접 참여하니 더 보람 있어요. 정혜수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맑고 진실되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수는 문득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문구점을 일찍 닫은 날이었어요.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낯선 인형이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지수의 아버지 서기태였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혜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들어오세요.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기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실, 도윤이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요. 정혜수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기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이가 저에게도 돈을 빌려갔었습니다. 1년 전 사업한다며 2억을 요구했죠. 당시에는 사위를 믿고 빌려줬는데 정혜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의 거짓말은 자신에게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언제 알게 되셨나요? 최근에요. 도윤이가 직접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더군요. 어머니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도요. 정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이 자발적으로 사돈에게 찾아가 진실을 고백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왔어요. 서기태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이가 첫 상환금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정혜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정말 달라졌더군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신 덕분인 것 같아요. 정혜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서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네요. 앞으로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정혜수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정혜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 변호사님, 유언장을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듯 물었어요. 마음이 바뀌셨나요? 아들에게 돌아가게 하실 건가요? 정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복지센터 기부는 그대로예요. 다만 조건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제 이름으로 가족 화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요. 다툼이 있는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요. 김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수정해 드릴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혜수는 복지센터 뒤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증축된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과 지수가 다가와 양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내일이 센터 개관식이죠? 많이 기대되세요? 정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기대되는구나.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에게 여전히 실망하고 계신가요? 정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실망은 아직 남아있어. 하지만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진 빚은 돈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앞으로 평생 갚아나갈게요.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유언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그대로 둘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어요. 정혜수는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돈보다 중요한 걸 가르쳐 주기로 했어. 나 자신에게. 도윤과 지수가 궁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수는 먼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이제 나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살 거야. 지수가 감동한 듯 정혜순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멋져요, 어머님. 정혜순은 손녀딸처럼 어린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해.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단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혜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자식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인생의 가을에야 비로소 나를 찾았네. 정혜순의 속삭임이 가을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